결혼 전 예비부부, 신혼부부 여러분, 5번째 데이트 재정관리 주제로 앞 영상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정상담가 레리 버켓의 돈 걱정 없는 가정이라는 책에 소개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부부는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처럼 결혼 초부터 부모님과 똑같은 것을 또는 그 이상을 가지려고 했다. 처음에 아파트를 임대했으나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들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와서 대형 스피커를 벽 사이에 걸어놓고 밤새도록 음악을 틀고 놀자 그들의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아파트에서 살 수 없어. 우린 주택에서 살아야겠어. 그래서 그들은 집을 구하러 다녔다. 이 부부도 많은 젊은 부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범했다. 그들은 먼저 방 4개와 목욕탕이 2개 딸려있는 집을 보았다. 그러고 나니 방 2개에 목욕탕이 1개 있는 집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집은 가격이 너무 비싸 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싼 집 근처는 이웃 사람도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양가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변두리 주택가에 처박혀 살게 할 수 없어서 더 좋은 지역에서 집을 구하라고 권했다. 그 부부는 빚을 얻어 원하는 집을 계약했고 약 1년 후 부채 더미에 빠졌다. 아내도 일하러 나갔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소득보다 지출이 더욱 늘어났다. 이전보다 더 깊이 부채 속에 빠졌다. 그러자 매일 돈 때문에 다투었고 이혼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부는 부채 속에 신음하게 된 문제의 원인을 부수었어야 파국을 면했을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면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한 부부와 상담하던 중 남편에게 물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돈을 잘 벌지 못해요. 우리는 겨우 1년에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이 돈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생활비 목록이 있는 예산표를 꺼내어 함께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았다. 분명히 1,000만 원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주며 이것들을 읽어본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솔직히 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그들 소득의 대부분이 집과 자동차, 음식에 지출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부부가 찾아왔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1년에 2,000만 원밖에 벌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예산표를 꺼내어 그들이 계획하는 항목들에 대한 생활비를 견적해 보았다. 이들 역시 2,000만 원 가지고는 그들의 예산을 맞출 방도가 없었다. 점심 식사 후 3번째 부부가 상담하러 왔다. 나는 앞에서 했던 질문을 했다. 남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1년에 5천만 원밖에 벌지 못해요. 라고 했다. 예산표를 꺼내어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으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만일 내가 이 세 번째 부부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앞에 두 부부에게 준다면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몇 년 내에 다시 상담하러 와서 5천만 원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해결책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은 훈련입니다. 부부들은 자신들이 어떤 수준으로 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야 하죠. 미리 어떻게 살 것을 결정하고 이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그 다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생각난다. 그는 결코 그의 생애에서 1년에 1,000만 원 이상 벌지 못했다. 겨우 최근에 와서야 그 정도를 벌게 되었다. 그는 은퇴가 가까워오자 우리에게 재정 문제를 상담하고자 했다. 그의 문제란 5억이나 되는 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와 같이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물었더니 그는 자신이 목회하던 지역에 작은 땅들을 사 모았다고 이야기했다. 그 결과 이처럼 엄청난 재산을 모은 것이다. 당신이 재산을 모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간단해요. 나는 결코 새 차를 산 적이 없어요. 새 차를 살 돈을 가지고 투자했지요. 나는 그에게 신혼의 젊은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요. 항상 자기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자를 주기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는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원하기만 한다면 수십억 대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에 한 청취자가 보통 수입으로 투기를 하지 않고는 내 말처럼 부자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내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써 보냈다. 만약 25세부터 당신이 10%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매월 16만 7천 원만 투자한다면 65세의 나이에는 10억 원 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적은 돈도 오래 모으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즉, 태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1조를) 기피하지 마세요. 당신은 은혜로 구원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내적인 영적 헌신의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11조의 거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부부에게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저축 없이 간신히 지출과 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 분야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순수입의 5%를 예기치 못한 지출을 위한 예비로 저축해야 합니다. 수입을 몽땅 써버려서 조금도 저축할 수 없다는 것은 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파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만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지출의 일부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어디에서 삭감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세요. 아마 오락비나 유흥비 또는 외식비에서 약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잡비나 의복비로부터 약간 줄일 수도 있겠죠. 잠언 21장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산을 수립해야 하듯이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부부로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10년 내지 20년 뒤에 재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기 예산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장기 계획도 세워 보세요. 여러분, 결혼 서약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결혼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머리를 맞대어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첫 해에 예산을 적고 빚의 굴레에 매이지 마시며 외상 구입에 꼭 제한점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